김영감 말이야 1억으로 평생 월 70만 원 받는다더군. 은행에 두면 바보 소리 듣는 세상이야. 65세에 1억만 있으면 100세까지 매달 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한 푼 안 내고 건강보험료 한 푼 안 나가고 말입니다. 심지어 10년 안에 돌아가시더라도 남은 금액 전부 가족에게 돌아갑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방법을 모르고 계십니다. 은행에 1억을 넣어두고 한 달에 고작 14만 원 받으면서 이자가 너무 적다고만 하십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같은 1억으로 월 70만 원을 평생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도 없고 건강보험료도 나가지 않는 방법입니다. 실제 상담 사례와 함께 65세부터 100세까지 돈 걱정 없이 사는 구체적인 설계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의 노후 재무 설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 실제 보험사 설계사들과 직접 상담했고 연금 지급표를 하나하나 검증했습니다. 전문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가족, 친구, 이웃, 어르신들과 꼭 함께 보십시오. 노후 준비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은행 예금의 실체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왜 지금 당장 바꿔야 하는지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행에 1억을 넣으면 요즘 이자가 얼마나 될까요? 요즘 1년 정기예금은 보통 연 2에서% 수준입니다. 오늘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해 2.5%라고 가정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1억에 2.5%면 1년에 250만 원입니다. 한 달로 나누면 약 2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자 소득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이자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치면 15.4%입니다. 20만 원에서 15.4%를 떼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약 17만 원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물가 상승률입니다.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오르고 있습니까? 최근 몇 년간 물가가 대략 3에서 4%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 이자보다 물가가 더 빨리 오르는 구간이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작년에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던 물건을 올해는 103만 원에서 104만 원을 내야 산다는 겁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은행 이자로 받는 실질 수익은 2.5%인데 물가는 3에서 4% 오릅니다. 결국 마이너스입니다. 통장에 1억이 그대로 있어도 실제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줄어드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문제도 있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커지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전체 소득과 재산을 같이 보기 때문에 금액이 크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본인이 지역가입자가 돼서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 합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이자 소득이 많으면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남성분이셨는데 은행에 1억 5천만 원을 넣어두고 계셨습니다. 1년에 이자로 300만 원 정도 받으셨습니다. 세금 떼고 나면 25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한 달로 계산하면 약 21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이 돈으로 뭘 하겠어요? 병원비 한번 나가면 끝이에요 였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통장 잔고는 1억 5천이 그대로 있는데 쓸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은행 예금의 실체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1억으로 평생 월급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종신연금입니다. 종신연금이란 쉽게 말해서 보험사에 목돈을 맡기면 보험사가 그걸 운용해서 매달 일정 금액을 평생 주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평생입니다. 100세를 살든 110세를 살든 매달 정해진 금액이 나옵니다.
은행 예금은 1억을 넣어두면 1억이 줄어들지 않지만 이자만 받습니다. 반면 종신연금은 원금이 조금씩 줄어들지만 이자를 많이 주어 매달 받는 금액은 은행이자보다 3배 많습니다. 여러분 만약 1억 있다면 그 돈 자식들에게 물려주실 건가요? 그것이 아니라면 1억 목돈으로 평생 월급처럼 받는 것은 종신연금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65세 남성이 1억을 종신연금에 넣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월 55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자 17만 원하고 비교하면 3배에서 4배 차이입니다. 게다가 대부분 종신연금과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고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이 기본 비과세 조건입니다. 비과세 연금은 세금을 내지 않아서 과세되는 연금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에는 상대적으로 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일찍 죽으면 손해 아니에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보장기간이라는 걸 둡니다. 보통 10년 보장형 또는 20년 보장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년 보장형을 선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5년 만에 돌아가셨다면 남은 5년치 연금을 유족이 일시금으로 받거나 계속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숫자로만 들으면 잘 와닿지 않으니까 실제 상담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65세 남성분, 현금 1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녀는 독립했고 배우자와 단둘이 사십니다. 국민연금은 월 80만 원 정도 받고 계셨습니다. 이분의 고민은 1억을 어떻게 쓸까? 였습니다. 은행에 넣자니 이자가 너무 적고 주식이나 펀드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어서 무섭고 그렇다고 집에 현금으로 둘 수도 없고 말입니다. 이분께 제안드린 방법은 이겁니다. 1억 중에서 7천만 원은 종신연금에 넣고 3천만 원은 비상금으로 은행에 두는 겁니다. 7천만 원을 종신연금에 넣으면 월 약 5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80만 원과 합치면 월 130만 원입니다. 부부가 생활하기에 충분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3천만 원은 비상금으로 남겨둡니다. 병원비, 경조사비, 집 수리비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에 쓰는 겁니다. 이렇게 설계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첫째, 매달 130만 원이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을 줍니다. 둘째, 3천만 원 비상금이 있으니까 갑자기 큰돈 나갈 일이 생겨도 걱정 없습니다. 셋째,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실제로 이분은 이 방법으로 가입하셨고 지금 3년째 잘 받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60세 여성분 혼자 사십니다. 현금은 5천만 원 있고 국민연금은 없습니다. 젊었을 때 직장을 다니지 않아서 국민연금을 못 넣으셨습니다. 자녀가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주지만 자식한테 손 벌리는 게 마음이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의 목표는 자식한테 의지하지 않고 내 돈으로 생활하고 싶다였습니다. 5천만 원으로 종신연금에 가입하면 65세부터 월 3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보내주는 50만 원과 합치면 월 80만 원입니다. 혼자 사시기엔 충분한 금액입니다. 물론 5천만 원 전부를 연금에 넣으면 비상금이 없으니까 좀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는 3천만 원만 연금에 넣고 2천만 원은 비상금으로 남기라고 권했습니다. 3천만 원으로도 월 18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보조금 50만 원과 합치면 68만 원입니다. 이분은 고민 끝에 3천만 원을 연금에 넣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5년 뒤인 65세부터 매달 18만 원씩 받고 계십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적은 돈이지만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게 이렇게 든든한 줄 몰랐다였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금액의 크기보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온다는 확실성이 노후 안정감에 훨씬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대부분 모르시는 추가 혜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중도 인출 기능입니다. 일부 보험사 상품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도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면 일부를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출하면 그 이후 매달 받는 연금액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런 기능이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실제 사례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은행 예금은 월 17만 원, 종신연금은 월 55에서 70만 원입니다. 비과세 조건만 맞으면 세금도 없습니다. 10년 보장형으로 가입하면 조기 사망 시에도 손해 없이 유족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종신연금 가입하려면 무엇을 고려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 오늘 당장 하실 일입니다. 종이를 한 장 꺼내서 여러분의 자산 목록을 써보십시오. 은행 예금 얼마, 적금 얼마, 주식이나 펀드 얼마, 이렇게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도 적어 보십시오.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걸 적어보면 내가 지금 얼마를 연금에 넣을 수 있나 감이 옵니다. 무작정 1억 전부 넣으면 안 됩니다. 비상금은 반드시 남겨둬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 이번 주 안에 하실 일입니다. 보험사에 전화하십시오. 최소 3군데 이상 전화해서 연금 지급표를 받아보십시오. 65세 남성 1억 넣으면 월 얼마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보험사에서 표를 이메일이나 문자로 보내줍니다. 이 표를 보면 나이별, 금액별로 월 지급액이 나와 있습니다. 꼭 3군데 이상 비교해 보십시오. 같은 조건이어도 보험사마다 월 지급액이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이번 달 안에 하실 일입니다. 직접 보험사를 방문하십시오. 전화로만 듣지 말고 실제로 가서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연금 지급표를 종이로 출력해서 집에 가져오십시오. 가입 전에 꼭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본인 명의인지 확인하십시오. 둘째, 10년 보장형인지 20년 보장형인지 확인하십시오. 셋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3가지만 확실히 체크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십니다. 이거 괜찮은 거 맞아요? 나중에 보험사가 망하면 어떡해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보험 상품도 예금자 보호 대상이라 한 보험사당 1인 기준 1억 원까지는 보호가 됩니다. 설령 보험사가 어려워져도 보통은 다른 회사로 계약이 인수되지만 1억이 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손실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회사로 분산해 두시면 더 안전합니다. 또 다른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나는 계산을 잘 못하는데 속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금 지급표를 종이로 받아서 집에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자녀나 주변 사람과 함께 보십시오. 계산기 두드려 보면 금방 나옵니다. 1억 넣고 월 60만 원씩 20년 받으면 총 1억 4,400만 원입니다. 원금보다 많이 받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직접 계산해 보시면 마음이 놓입니다. 자, 이제 부부 재무 설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들은 이 부분 꼭 들어야 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남편 명의로만 연금을 준비합니다. 내가 먼저 죽을 테니까 아내 몫까지 내 명의로 준비하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십니다. 이게 큰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본인이 받던 금액의 60%밖에 안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받다가 돌아가시면 아내는 60만 원만 받습니다. 40만 원이 사라지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황혼이혼입니다. 요즘 60대, 70대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혼하면 상대방 명의로 된 연금은 최대 50%까지만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반면 종신연금은 본인 명의로 가입하면 이혼하든 말든 100% 본인이 평생 받습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각자 명의로 연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쳐서 2억이 있다면 남편 명의로 1억, 아내 명의로 1억 이렇게 나눠서 가입하는 겁니다. 그럼 남편이 먼저 돌아가셔도 아내는 본인 명의 연금을 계속 받습니다. 아내가 먼저 돌아가셔도 남편은 본인 명의 연금을 계속 받습니다. 서로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노후를 보장받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남편, 65세 아내 부부입니다. 남편 명의로 국민연금 월 120만 원 받고 계셨고 현금 1억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 명의로 1억 5천 전부 연금 가입하려고 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죽을 테니까 처가 유족연금이랑 이 연금 합치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해 드렸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면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72만 원입니다. 120만 원에 60%니까요. 남편 명의 종신연금도 10년 보장 기간이 지나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물론 유족이 받을 수도 있지만 상품마다 다릅니다. 결국 아내는 월 72만 원으로 살아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1억 5천을 남편 1억, 아내 5천만 원으로 나누자고 말입니다. 남편 1억으로 월 55만 원, 아내 5천만 원으로 월 28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남편이 살아계실 땐 국민연금 120만 원과 남편 종신연금 55만 원, 아내 종신연금 28만 원 해서 월 203만 원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엔 유족연금 72만 원과 아내 종신연금 28만 원 해서 월 100만 원입니다. 혼자 살기엔 충분한 금액입니다. 이 부부는 결국 이 방법을 선택하셨고 지금 두 분 모두 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나중에 아내분이 전화로 말씀하시길 처음엔 내 명의로 왜 따로 만드나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정말 잘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종신연금 가입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3가지입니다. 이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실수, 계약자와 피보험자와 수익자 이름이 다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계약자인데 피보험자는 아들, 이렇게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비과세 혜택을 못 받습니다. 반드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모두 본인 명의로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유족이 받을 수 있게 하려면 수익자만 따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 가입할 때 설계사한테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 실수, 10년 유지 못할 금액을 넣는 경우입니다. 비과세 받으려면 10년은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상금도 안 남기고 전 재산을 다 넣으면 중간에 급하게 돈 쓸 일 생겼을 때 해지해야 합니다.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도 날아가고 원금 손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금은 반드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는 남겨두십시오. 세 번째 실수, 보장형을 선택 안 하는 경우입니다. 종신연금엔 보장기간이 있는 상품과 없는 상품이 있습니다. 보장기간이 없는 상품은 조기 사망 시 연금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넣고 3년 만에 돌아가시면 3년치만 받고 나머지는 날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 10년 보장형은 남은 7년치를 유족이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형이 월 지급액은 조금 적지만 안전합니다. 꼭 보장형으로 선택하십시오. 이 3가지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계약자 명예 확인, 비상금 확보, 보장형 선택. 이거 3개 체크리스트 삼아서 가입하시면 실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은행 예금은 안전하지만 실질 수익이 마이너스입니다. 세금 떼고 물가 빼면 손해입니다. 반면 종신연금은 같은 돈으로 3배에서 4배 많은 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 부담도 없고 건강보험료도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10년 보장형으로 가입하면 조기 사망에도 손해 없습니다. 실행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늘 자산 목록 정리하고 이번 주에 3군데 이상 보험사에 전화해서 연금 지급표 받아보고 이번 달 안에 직접 방문해서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부부는 각자 명의로 준비하시고 비상금은 꼭 남겨두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은행에 잠자고 있는 돈이 있다면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나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또는 이런 부분이 궁금하다 편하게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 방법을 몰라서 부모님께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나서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늦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26년 개정되는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자녀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셨던 분들, 이제는 받으실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꼭 확인하셔야 할 중요한 내용이니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